안녕하세요. 엑셀 기초 수업 진행할 김도희 강사입니다. 참조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10을 기준으로 입력돼 있었던 총점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에서요. 총점을 구하는 방법을 세 가지 정도를 알려드렸었어요. 하나는 직접 인수, 그 값을 직접 입력해서 계산식에 사용되는 값을 인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인수의 사용 방식을 숫자로, 인수의 사용 방법 중 셀 주소를 이용할 때 구분되는 방식. 자, 참조 방법이라고 하는 건 인수를 기준으로 인수의 사용 방법 중에 셀 주소를 이용할 때 구분되는 방식을 뜻하는 거고요. 인수라고 하는 건 숫자가 될 수도 있고 문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값이 들어가 있는 이렇게 셀의 주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총점을 구할 때 알려드렸던 첫 번째 방법으로는 는이라고 하는 수식을 입력할 겁니다 라고 하는 걸 먼저 선언을 하고 총점에 필요로 한 값, 그 값을 직접 입력하고 59점 정혜인이라고 하는 학생의 총점이 들어가는 셀에 대해서는 해당 셀에 셀 포인터를 갖다 놓고 는 정혜인이라는 학생의 국어 점수 더하기 그리고 영어 점수 96점이었네요. 96 더하기 그리고 수학 점수가 32점이었으니까 32 이 값을 더해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로 마지막에 엔터 단추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총점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일일이 숫자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잠시 지웠다가 는 점수가 들어가 있는 셀을 선택해 주시는 방법이었었어요. 이 방법을 참조라고 한다는 거죠. 첫 번째 과목 점수가 들어가 있는 셀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들어간 더하기, 이건 연산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연산자 같은 경우는 직접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국어 점수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점수 역시 마찬가지로 점수가 들어가 있는 셀을 선택을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참조라고 표현합니다. 셀을 참조를 하는 거죠. 더하기, 이어서 세 번째 과목 점수도 참조를 해서 입력을 하고 더 이상 입력할 게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엔터라고 한 단추를 눌러서 합계 점수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앞서 직접 숫자를 입력한 것도 187점이었고요. 그리고 수식 입력줄이라고 표현해주는 화면 상단 이 윗부분을 보시더라도 윗부분에 보여지는 수식의 내용은 셀의 주소가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로 계산식이 입력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입력된 값에 대한 결과 187이라고 셀을 통해서 표시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시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방법처럼 각각의 개별적인 항목에 대한 셀의 주소를 가지고 이렇게 값을 구할 때 사용되는 이 셀의 주소 사용 방법, 기본 셀 주소만 표시가 되고 있는 이 방법을 저희는 상대 참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셀 주소 사용하는 방법 말고 다른 것도 있나요? 네, 다른 것도 있습니다. 절대 참조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절대 참조. 그리고 많이는 아니지만 간혹 사용이 되는 혼합 참조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혼합 참조. 특히 이 셀 참조 방식이라고 하는 건 인수 사용 방법 중에 셀 주소를 이용할 때 구분되는 방식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수식을 자동 채우기 할 때 참조 방식을 구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수식을 자동 채우기 할 때. 자, 앞서 지난 회차에는 총점을 구하는 방법을 일일이 첫 번째 학생의
과목별 점수를 기준으로 총점 구하는 방법을 직접 숫자를 입력을 하거나 또는 셀의 주소를 입력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렸었다 라고 한다면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상대 참조라고 하는 걸 활용해 주시면 총점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걸 알려드릴 건데, 총점을 기준으로, 기존에 먼저 구해놓은 총점을 기준으로 총점과 평균을 가지고 좀 비교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총점은 셀의 주소를 이용한 거였고 H4셀을 기준으로는, 자, 평균에는요, 지난 시간 소개해드렸던 평균 구하기 방법 중에 총점을 과목 수만큼 나누면 평균이 구해집니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학생의 총점이 187이었으니까 187, 그리고 나누기는 대각선이라고 하는 기호로 대신해서 쓸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대각선 3, 187점을 3으로 나눠주세요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엔터 단추를 누르게 되면 네, 평균 점수는 62.3333 나옵니다. 뭐 총점을 구하는 것도 그렇고 평균을 구하는 것도 그렇고 숫자를 입력해도 되고 또는 셀 주소를 이용해도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동 채우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수식, 계산식도 저희가 간단하게 내용을 입력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때 참조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값을 구했느냐, 인수를 직접 썼느냐에 따라 결과값이 완전히 다르게 나오게 돼요. 첫 번째 총점을 기준으로 셀 주소 이용한 거였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열의 이름과 A, B, C, D, 그다음에 1, 2, 3, 4 행의 번호만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 이 주소 방식을 저희는 상대참조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상대참조 형식으로 입력된 셀의 주소를 가지고 구해놓은 합계값의 오른쪽 하단, 채우기 핸들이라고 표현해주는 영역을 기준으로 아래 방향으로 드래그, 이 정혜인이라는 학생부터 오재진이라는 학생의 점수 영역까지, 총점 영역까지 자동 채우기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알아서 자동으로 총점들이 각각 다르게 입력되고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평균은 개인의 점수를 기준으로 나누기 3 한 거였거든요. 이 값을 기준으로 지금 총점이 다 다르게 나왔으니까 평균도 다 다르게 나와야지 될 텐데, 평균은 어떻게 나오는지 마찬가지로 이 계산식을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채우기. 수식을 자동 채우기 할 때 다른 말로는 수식 복사라고 보시면 되세요. 수식 복사할 때 참조 방식이라고 하는 걸 활용을 했을 경우는 잠시 총점을 기준으로 총점과 평균에 대한 계산식이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좀 비교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수식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기준으로 보시면 여기 수식 표시라고 되어 있는 이름의 메뉴가 있습니다. 수식 표시, 이 메뉴를 선택해 주시게 되면 셀들이 조금 넓어지죠. 작업창 하단 오른쪽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동 표시줄 나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동 표시줄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 표시줄 위치를 이동해 주시게 되면, 옮겨 주시게 되면 이렇게 수식의 내용을 일일이 수식 입력줄이 아니라 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확인된 수식의 내용을 보게 되면 셀을 참조한 계산식에는 셀의 주소가 행에 따라 4, 5, 6, 7, 8 자동 채우기 한 방향에 따라 행의 번호가 달라지면서 계산식이 완성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상대 참조라고 하는 건 자동 채우기 한 방향을 기준으로 행 번호 열 이름이 변경되면서 변경되어 입력된 셀 주소가 입력된
상태를 저희는 상대 참조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자동 채우기라고 하는 요 기능을 사용을 했을 때 셀의 주소가 변경이 된 상태로 행번호 열 이름이 변경된 셀 주소가 입력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냥 숫자를 입력한 경우는 숫자 같은 경우는 자동 채우기 기본 규칙이 같은 값이 들어가는 규칙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평균 같은 경우는 187 나누기 3이라고 하는 값이 반복해서 입력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자, 우선 다시 이 평균 값을 기준으로 블럭을 잡아주신 다음 그리고 키보드에 딜리트라고 되어 있는 단추를 눌러서 잠시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H4셀을 기준으로 는 이번에는 총점에 해당되는 값을 지금은 셀 주소 상태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데요. 총점 같은 경우도 총점이라고 하는 값이 입력되어 있는 셀이 있다라고 한다면 계산식으로 셀의 내용이 표시가 된 부분이라 하더라도 셀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G4셀을 기준으로 평균에 원래 있던 값을 지우고 G4셀을 기준으로 셀 주소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나누기 대각선 3 과목수는 모두 다 동일하니까 나누기 3이라고 다시 한번 써주시고 엔터. 그런 다음 해당 값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자동 채우기라고 하는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187 나누기 3으로 표시가 됐었던 수식을 저희가 G4셀 나누기 3으로 변경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자동 채우기를 했더니 자동 채우기 하면서 들어간 셀의 주소가 G4부터 시작해서 자동 채우기 한 방향 저희가 아래 방향으로 자동 채우기 했잖아요. 행을 기준으로 그랬더니 셀의 주소가 행 주소가 바뀌어서 행의 번호가 바뀌어서 셀의 주소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계산식에 대한 내용은 지금은 이제 수식을 확인을 해보고 있던 상태였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수식 메뉴에 수식 표시라고 하는 메뉴를 다시 한번 해제해서 결과값이 보이게끔 설정 상태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62.333이 똑같이 나왔다면 지금은 각기 다른 평균 점수들이 개개인의 총점을 기반으로 한 평균 점수들이 변경돼서 표시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시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대 참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계산 방식이 상대 참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절대 참조는 언제 사용되나요?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앞서 제가 평균을 구할 때 과목 수에 대해서 직접 3이라고 썼었잖아요. 직접 3이라고 썼는데 만약 특정 셀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 G2셀에 과목수라고 쓰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3이라고 과목수를 따로 기재를 하는 거죠. 어떤 때는 2과목만 시험 보고 어떤 때는 3과목만 시험 보고 그래서 일일이 이 평균을 구할 때 과목 수를 찾아서 쓰는 게 좀 귀찮다, 번거롭다라고 할 때 이용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잠시 평균 값을 기준으로 블럭을 잡고 지웠다가 자, 이번에는 이 과목 수를 좀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는 총점 대각선 나누기 과목수 3.
자, 그런데 과목수는 지금 제가 딱 하나만 써놓은 상태예요. 하나만. 그런데 이 과목수는 특정 한 학생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나머지 다른 학생들한테도 공통적으로 적용을 해줘야 되는 값이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 절대참조라고 하는 거 사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동 채우기라고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네, 자동 채우기 방향 기준으로 행, 번호, 열, 이름이 불변. 자동 채우기 하더라도 네, 여기서는 좀 기준이 달라져요. 자동 채우기 하더라도 행, 번호, 열, 이름이 변경되지 않는 참조 방식. 자, 요거를 절대 참조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앞서 사용했던 거랑 뒤에 사용되는 거랑 똑같이 그냥 열 이름과 행번호만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는 절대 참조가 되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는 셀 주소에 셀 주소, 열, 이름, 행 번호를 고정해야 돼. 고정 셀 주소 중 열 이름과 행 번호 앞에 달러 표시 추가하여 고정. 자, 그러면 요 H2라고 되어 있는 셀에 대해서는 일일이 이 열 이름 앞에다가 클릭해서 달러 기호 찾아서 넣어주고 행번호 앞에 이 앞에다가 클릭해서 달러 표시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지만 잠시 이 주소를 지웠다가 간단하게 이 달러 표시 넣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자면 과목수가 들어가 있는 셀을 선택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키보드에 있는 F4라고 하는 단추를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달러 표시가 들어가시게 돼요. 셀 주소 선택 해주시고 키보드에 F4 F4 단추 누름. 그러면 A1이라고 A1이라고 돼 있던 셀의 주소는 자동으로 달러 A 달러 1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변경된 셀의 주소를 기준으로 엔터 해주시고 해당 값을 기준으로 자동 채우기라고 하는 거 해주시게 되면 3이라고 되어 있는 과목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 원래는 3과목이지만 2과목이었다. 2라고 바꿔주시고 엔터. 그러면 평균값이 이렇게 달라지게 돼요. 다시 3 쓰고 엔터. 일일이 숫자 값에 대해서 변경하지 않고 계산식을 입력을 할 거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참조라고 하는 방법 중에서도 상황에 따라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 이렇게 구분해서 이용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참조 방법 중에 혼합 참조라고 하는 거에 대한 요 사용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혼합 참조라고 하는 건 상대 참조에 해당되는 셀의 주소와
절대 참조로 사용되는 셀의 주소가 섞여 있는 걸 혼합 참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셀 참조한 셀의 셀 주소 중 열만 또는 행만 절대 참조로 사용하는 참조한 셀의 주소가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를 혼합한 셀 주소. 네, 이렇게 적어드리는 게 제일 덜 헷갈리실 것 같아서. 네. 자, 그래서 상대 참조 같은 경우는 셀 주소가 그냥 셀 주소 A1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셀의 주소를 뭐 A1 셀 더하기 B1 이런 식으로 셀의 주소를 사용을 한다 라고 한다면 절대 참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셀의 주소를 F4 단추를 통해서 이렇게 바꿔본다 라고 했었죠. A1 셀 더하기 뭐 $B $1 이런 식으로 셀의 주소를 사용을 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혼합 참조는 앞에 들어가는 셀의 주소는 A1 셀 더하기 상대 참조긴 하지만 뒤에 들어가는 셀의 주소가 열의 이름을 고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B 1 그리고 뭐 열의 주소만 행의 주소만 고정하는 거다. 그러면 뭐 C $1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셀의 주소가 열 이름만 또는 행 번호만 이렇게 앞에 들어가는 방식을 혼합 참조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혼합 참조 방법은요. 지금 보시는 여기 평균 구할 때 평균 구할 때도 사실은 절대 참조로 저희가 수식을 구하긴 했지만 혼합 참조를 통해서도 요 평균을 구해볼 수도 있기는 해요. 블럭을 잡아서 잠시 지웠다가 가장 첫 번째 평균의 표시가 됐던 셀 기준으로는 자, 총점을 나누기 과목수로 할 거예요. 과목수. 앞서 보통 계산식에서 셀 주소를 사용을 할 때 표시되는 셀 주소 방식은 상대 참조 형식으로 나온다라고 했었습니다. 이 상대 참조 형식으로 나와 있는 걸 키보드에 F4라고 하는 단추를 눌러주시게 되면 절대 참조라고 하는 걸로 바꿀 수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F4 단추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절대 참조에서 혼합 참조 상태로 셀의 주소가 바뀌게 돼요. 자, 이번에는 앞에 있던 달러 표시가 사라지고 뒤쪽으로만 2라고 되어 있는 값 앞쪽으로만 달러 표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한 번 더 F4 단추를 눌러볼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있던 달러 표시가 사라지고 H라고 되어 있는 열 이름 앞쪽으로만 달러 표시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한 번 더 F4 단추를 누르면 다시 원래 있던 상태대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우선 셀 주소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 셀 주소 선택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키보드 F4
키 선택, 키 누르기. 그래서 열 또는 우선은 행이 먼저 나오거든요. 행 번호 또는 열 이름 앞에 달러 표시 나오게 함. 키보드 F4 단추를 눌러서 여기서는 열 이름 행 번호 앞으로 달러 표시 나오게 함. 네, 요건 둘 다 절대 참조는 둘 다 나오는 거고요. 혼합 참조는 둘 중에 하나만 달러 표시가 나오게끔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F4라고 하는 단추를 통해서 네 가지 상대 참조, 절대 참조, 그다음에 행 번호만 또는 열 이름 앞에만 달러 표시가 나오게끔 해주는 방식이 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방식의 참조 방식을 나타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수식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세요. 자, H2셀은 과목수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었고요. 과목수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H라고 하는 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자동 채우게 해주는 대상이 열 이름은 따로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행의 번호들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달라지면 안 되니까 이럴 때도 절대 참조 대신에 혼합 참조를 이용해 보실 수 있으신 거예요. 아래로 자동 채우게 해주시게 되면 절대 참조해 준 거랑 마찬가지로 평균이 정상적으로 표시가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목수가 계산식에 사용되는 셀이 특정 셀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나만 입력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간단하게는 절대 참조라고 하는 거 이용해 주시면 편하고요. 만약 절대 참조 말고 다른 방법 이용해 볼 거다 그러면 이 값이 들어가 있는 계산식에 사용될 값이 들어가 있는 셀의 주소와 함께 이 셀의 주소를 사용해야 되는 셀들이 행을 기준으로 입력이 되어 있느냐 열을 기준으로 입력되어 있느냐에 따라 행을 기준으로 입력되어 있을 때는 행 번호가 바뀌지 않게끔 달러 표시를 더블 클릭하면 수정 상태 됩니다. 이렇게 행의 번호가 바뀌지 않게끔 셀의 주소를 사용을 해주셔야 참조 방식을 바꿔주셔야지 되겠고요. 만약에 열을 기준으로 계산식이 들어가는 거다 그러면 열 이름이 바뀌지 않게끔 혼합 참조 열 이름 앞에 달러 표시가 나오게끔 참조 방식을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참조 방식 상대 참조, 절대 참조, 그리고 혼합 참조라고 하는 방식들이 있으니까 이 엑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통해서 계산식을 할 겁니다. 라고 한다면 필요한 용도별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 이 세 번째 혼합 참조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이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 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감사합니다.